안녕하세요. 서로심치 캐스터 서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대명절 설 연휴입니다. 다들 언제쯤 설이 올까 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연휴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올 겨울은 날씨가 좀 유난스러워서 그런지 똑같은 활동인데도 배는 더 힘들게 느껴져서 연휴가 더 간절해진 기분입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겨울답지 않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커진다던가 갑자기 가을인 것 마냥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유난스러운 겨울입니다. 한참 눈이 많이 내릴 때에는 출퇴근길이 얼마나 고통이던지 차에 오래 앉아서 운전하는 일도 쉬운 일만은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설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예전처럼 고향을 내려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승차권 예매 전쟁을 펼친다던가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던가의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설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이 모여서 차례를 지낸다던가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비록 고향의 가족이 보고 싶더라도 올해만큼은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도록 하자고요. 코로나19에 따른 중앙도서관 운영 시간을 안내합니다.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도서관 3층 개가열람실, 2층 멀티미디어실과 자유열람실을 개방하고 매주 금요일은 자유열람실을 휴관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현관의 체온 측정과 방문 NFC를 체크하고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450-1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심취 정기방송 6회 오늘 소개할 책은요. 7년의 밤 28일로 유명한 정유정 작가의 지니입니다. 진이예요. 지니는 도서관 신간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대출해서 읽어본 책입니다. 정유정 작가의 다른 작품의 명성도 있었지만 왠지 그 작품들과 다른 분위기를 풍겼달까요? 그래서 호기심이 동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니는 7년의 밤이나 28일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역시 정유정 작가님의 명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색다른 주인공과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이야기는 웃기면서 때론 슬프고 감동적인 마무리까지 안겨줍니다. 지니와 지니, 그리고 민주가 닥친 사고, 그리고 황당한 일련의 상황들은 소설을 끝까지 놓지 않도록 해줍니다. 줄거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책의 두께를 보고 고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니는 총 2.2cm고요. 많이 얇지는 않습니다. 좀 두께감이 있는 책이에요. 참고하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완바캠프에 있었을 때였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 킨사샤 공항에서의 귀국 일정이 미뤄져 호텔 방 안에 덧없이 누워있다가 문득 밖을 나갔다. 발걸음을 재촉하고 구글맵과 씨름을 할 동안에 먹구름이 끼어 하늘이 어두워졌다. 분명 나갈 동안엔 괜찮았는데 말이다. 그러다 이곳이 어딜까 둘러보았다. 텅 빈 거리, 그리고 텅 빈 노점상들이 있었다. 비가 잔뜩 쏟아지고 있었다. 그러다 구세주를 만난 기분으로 한 상점 안에 들어갔다. 주인을 불러봤으나 대답이 없었다. 대신 찌르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히 다가갔다. 오데오 가르마, 까만 눈. 보노보였다. 절멸위기종 보노보. 왜 보노보가 가게 안에 있는 걸까? 이곳은 생각한 것보다 더 위험한 곳일지도 모른다. 나는 보노보에게 손을 뻗었다. 나는 지니야. 너의 친구 지니. 순간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인기척이 들렸다. 민주의 이야기. 한동안 분노로 버텨온 세월이 있었다. 공부를 해서 꼭 합격하겠다 마음으로 고시원에 들어갔다. 그래, 분노가 지배한 세월이었다. 그러다 친구의 결혼식에 가게 됐다. 고시원 이웃의 옷을 빌려다가. 여자를 잘 꼬시던 능력으로 팔자를 핀 것 같았다. 그 녀석의 직장이 어디냐 물었다. 회사원이라고 했다. 어디냐고 물었다. 아버지 회사라고 그 녀석은 대답했다. 순간 뺨을 2대 맞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날 나에게 양복을 빌려준 이웃이 죽었다. 그 후로 나는 무기력으로 지냈다. 매일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잠을 잤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가 날 불렀다. 그날은 내 생일 하루 전이었다. 내 앞에는 진수성찬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다.
식욕이 아니라 압박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가족들 앞에서 나를 쫓아냈다. 자신이 상경했을 때의 배낭을 건네며. 나는 아버지가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집을 나왔다. 지금 내 등엔 그 배낭이,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내가 있었다. 진이는 자신의 스승과 함께 한 보노보를 구하러 가고 있었다. 불법의 루트로 한국에 들어왔고 어떤 연유로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다고 했다. 진이와 스승은 소방관이 둘러싼 곳으로 향했다. 보노보는 소리를 지르며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었다. 진이는 손을 뻗었다. 나는 너의 친구야, 진이. 그때 보노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보노보는 진이의 품에 있었다. 스승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길은 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순간 눈앞이 반짝였다. 진이는 일어났다. 근데 무언가 이상했다. 몸짓이 익숙하지 않았다. 묘하게 운동성이 좋았달까? 잠깐, 진이지만 진이가 아니었다. 진이가 보노보가 된 것이다. 그럼 진이는 어디 있지? 진이는 혼란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네, 여기까지 진이였습니다. 진이는 민주와 진이의 이야기가 번갈아 이어지기 때문에 주인공의 심리를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이와 민주는 딱 봐도 살아온 인생이 다른 게 느껴지시죠? 사실 민주의 이야기가 많이 생략됐는데요. 민주가 소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소개한 것보다 더 큽니다. 진이를 도와주기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 본인도 무일푼인데 말이죠. 반면 진이는 보노보로 변한 자신에 일단 적응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래 인간임을 방증하려고 노력합니다. 민주는 그런 진이를 업고 다니고 진이가 진이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죠. 그러니까 보노보인 진이가 진짜 진이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진이잖아요. 진이는 인간이고 진이는 보노보예요. 진이가 보노보 진이가 된 것이죠. 말장난 같은 제목이지만 이 제목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작품을 본 정여울 작가는 이 소설을 따스하고 다정하며 사랑이 넘치는 정유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따스하고 다정하며 사랑이 넘치는 정유정, 진이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진이 어떤가요? 보노보가 된 진이는 자신의 원래 몸을 되찾고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한 책은 도서관 소장도서로 보관 중입니다.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로 심취는 여기서 마칩니다. 낮에 듣고 있으신 분들은 힘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밤에 듣고 있으신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